자, 213번. 우리가 이제 212번 지문하면서 소 동사 주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아, 212번에서 설명을 소 동사 주어에 대해서 동의의 표현으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라블라 블라 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d 있어야 돼요. and든 접속사가 있어야지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so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신정보라 그랬죠? 그쵸? 신정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입니다. 앞부분은 비유고 얘가 요지야.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라고 합니다.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그러면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비유는 절대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나온 말이 주제 문제에서 비유에 나온 단어가 보기에 있으면 다 날려야 돼요. 그리고 비유와 핵심어가 and로 연결돼도 절대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인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다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제목은, 요지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다 들어간 거는 안 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비유는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just as, 마치 뭐뭐처럼 뭐뭐 한다. 그럼 얘가 뭐 요지죠. 아, 미안해. 얘가 비유죠. 얘가 요지죠. 이런 것들이 다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어만 볼게요. 음식이고요. 여기는 공부야. 그러면 음식을 강조하는 거야? 공부를 강조하는 거야? 둘다 아죠. 제목 문제에 음식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야.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니까 공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요지고요. 음식이 뭐다? 비유다. 있어요.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제로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difficult. 자, 이게 이 difficult에 대한 어법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법은 난이 형용사예요. 여기다가 쓸게. 아이고. 난이 형용사. 난이 형용사. 자, 난이는 뭐야? 어렵다, 쉽다죠. 네. 그래서 easy, hard, difficult.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자, easy, hard, difficult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난이 형용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난이 형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It is difficult 하나만 쓸게요. difficult. 그 본문에서 difficult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대절을 못 써요. 투부정사를 씁니다. 투부정사. 그럼 it가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겠죠? 그쵸? 네. 그런데 동사 썼으니까 여기 목적어 쓰겠죠? 난이형 형용사는 it을 주어로 쓰고요. 가주어 it을 주어로 쓰고 진주어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목적어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목적어
앞으로. 목적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t이 아닌 주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is, difficult,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겠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에 뭐가 없는 거야? 반드시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건 전치사의 목적어건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난이형 형용사가 나오면 easy, hard, difficult가 나오면 it이 아닌 주어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탐은 탐은 is difficult to talk. 자, 탐은 이야기하기에 어려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difficult는 it을 주어로 써야 되는데 it이 주어가 아닌 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야. 네. 그럼 이 목적어를 뒤로 빼보세요. 턱, 터크 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톰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치사까지 써야 되는 거야. 전치사까지. 투 말고 딴 거로 뭐 쓰나요? 뭐 ton과 함께 뭐 위도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전치사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 번 더. 탐은 is, easy to persuade.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런데 난이형 형용사 이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it이 주어가 아닌 게 나오면 주어는 목적어야.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요.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럼 맞잖아. to persuade.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 그 책은 is hard, 어려워요. to read 쓸까요? 아니면 to be read 쓸까요? 리뷰. 어? 리뷰. 자, 아이들은 책은 힘들어요. 책이 읽는 거야? 책이 읽혀지는 거야? 그렇죠. 읽혀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be read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hard 보자마자 뭐야? 목적어 앞으로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다음에 나온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to read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되게 쉽잖아. easy, hard, difficult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목적어 앞으로. 이게 생각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여기까지 한번 잘 필기를 해두세요.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문법 책에서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는 형용사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난이 형용사 이 세 단어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 중요해요. 원래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해석이 중요해요. difficult를 보자마자 무슨 형용사? 난이형 형용사야. 원래는 이렇게 쓴 거죠.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려워요. 그게 뭔데요?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탐에게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 말이잖아. 근데 얘가 앞으로 간 거예요. 탐으로.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턱부터하고 마침표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탐이야. 그러면 탐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이 주어야 사람. 도연이라고 할게. 도연이는 쉬워. 말이 돼요? 아니요. 내가 사람이 사람을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새끼 존나 쉬운 애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뒤로 빼서 탐에게 얘기하는 건 어렵다. 자, 요것도 이제 계속 질문을 이제 필기하면서 한 건데,
얘는 원래 뭐예요? 하드 보자마자 원래는 it is hard야. to read, 읽는 것은 뭘 읽어? 그 책을 읽는 것은. 그러니까 북이 앞으로 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to be read를 쓰면, to be read를 쓰면 수동태잖아. 그쵸?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더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이해 가죠? 그래서,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주어 자리에 가서.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더 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은 어려워요, 읽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하드 딱 보자마자 난이 형용사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힘들어요. 그 책을 읽는 것은 힘들어요. 요렇게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은 가로 열고 닫고요. 자, difficult를 보는 순간 난이 형용사가 나와야 돼. it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푸드잖아요. 그럼 목적어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음식이 어디로 가야 돼? 목적어 자리로 가야 돼요. 요렇게. 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프롬이 없으면 안 돼. 프롬이 없으면 목적어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프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음식은 어려워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돼? 목적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니까 몸이 흡수하는 것은 어렵다겠죠. 원래는 이런 거잖아. 그것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몸이, 신체가 없어. 흡수하는 건 어려워요. 영양분을 뭐로부터? 음식으로부터. 그치? 네. 근데 이 음식이 앞으로 간 거예요. 음식, 푸드가. 간단하죠? 그래서 난이형 형용사 보자마자 목적어 앞으로를 생각을 해서 앞에 있는 주어를 목적어 자리에 놓고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음식은 어렵다가 아니라 difficult 보는 순간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어려워요.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읽어야 돼. 자, 또 나왔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유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두 번째, 얘가 신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and가 있으니까 동사를 쓸 수 있고 so는 부사고 됐습니까? 자, study. 이렇게 써볼게. 일단은 study만 써볼게. study is done. 이겠죠? 네. 이게 아니죠? 행해진, 요 가로 열고, 행해진, 뭐 없이, 관심 없이, 관심 없이 행해진 공부는 is difficult. 어려워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difficult 보자마자 to process. 됐죠? 효과적으로. 이렇게 쓰면 difficult 보자마자 it이 아닌 주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목적어 앞으로 오니까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됐습니까? 원래는 이런 글이겠죠.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정신이, for the mind, 정신이 to process, 처리하는 거, 뭐를요? 스터디를, 공부를 행해진, 여기서 done without, 이렇게 하고, effective. 원래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스터디에 딸려 있는 거니까 함께 앞으로 간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관심 없이 행해진 연구를, 여기 목적어 자리, 연구를 마음이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읽어야 돼. 주어로 읽으면 안 돼. 난이형 형용사에서 it이 아닌 주어, 스터디는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어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프로세스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있는데 욕망 없이 섭취한 음식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음식 싫어.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음식으로부터 목적어 자리에 넣은 거야. 음식으로부터 내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가 먹기 싫은데 못 먹는 음식이 뭐가 있니? 그런데요. 고수. 고수. 야, 고수가 몸에 좋대. 먹어. 싫어요. 처먹어 하고 입에 막 쑤셔 넣었어. 그럼 고수로부터 영양분을 얻기가 힘들다 이거야. 우리 도연이는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관심 없이 공부하기 싫어요. 동사 주어니까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 그러니까 관심 없이 행해진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역시 그 공부를 효과적으로 마음이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관심 없이 행해진 공부도 마찬가지다. 동사 주어가 뭐예요? 동사 주어는 그냥 바로 읽으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다.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잖아. 그러니까 요까지 딱 끊어서 읽으면 돼. 관심 없이 행해진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풀어준 거죠. 근데 그 공부를 마음이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관심 없는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 앉아서 12시까지 공부해! 그러면 앉아는 있는데 더 마인드는 뭐예요? 정신, 머리잖아. 그치? 공부를 머리로 하지 가슴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머리야. 그럼 머리가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데 억지로 공부시키면 효과가 없다 이거야. 관심이 없는데 이 얘기는 뭐야? 이 관심. 자,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조건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관심이야. 관심이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 조건은 뭐야? 관심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야? 관심이 있으니까. 그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먹으려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공부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뭐 관심 갖기가 뭐 흥미가 없는데, 그치? 계속해서 뭐 단어 외워오세요 그러는데 외워오잖아. 효과가 없다 이거야. 왜? 뇌에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안 해. 그러니까 뭐 겨우 시험 보면 그 다음날 다 까먹지. 이거 뭐가 없는 거야? 관심. 그러니까 with나 without 다음에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조건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내 정신의 효과적으로 공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뭐다? 관심이다. 관심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여. 인터레스트. 관심과 호기심, 열정을 가져라. 그러면 지나가는 돌이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자, 이건 뭐니? 이거 뭐, 답은 뭐예요? 이거.
어차피 동사 주어니까 요렇게 수일치하면 되잖아요. 그치? 도치가 된 거니까 수일치하면 is 쓰면 되겠죠?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